전 좀 많은데 일단 조은주 셰프님 그 편의점 패자부활전에서 떨어지셨는데 그 인터뷰하는 게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편의점 잘 안 가거든요? 어떤 맛있는 것들이 있는지 잘 몰라서 맞아요.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어떤 맛있는 것들이 있는 줄 몰라서 편의점 안 가시는 분인데 백화점만 가실 것 같은 분인데 편의점에 어떤 맛있는 것이 있는 줄 몰라서라고 말하는 부분을 듣고 아 이분 너무 아름다우시다. 디테일한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았네요. 네,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냥 아름다우신 거 아니에요? 그냥도 아름다우시죠. 말투, 목소리, 단어 선택 모든 것들이 그냥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때 응원했는데 뭐 그럼 오늘의 주제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흑백요리사. 녹음일 기준으로는 어제 최종화까지 공개가 됐는데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서 보면서 좀 좋았던 점, 이렇게까지 대중적인 인기를 끌만한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대결 구도가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명성, 실력, 지위 이런 것들을 쌓아올린 백 요리사들과 근데 사실 흑 요리사들도 명성, 지위 이런 거 있잖아. 실력도 있고. 있죠. 그렇죠. 근데 왜 그들이 흑 요리사죠? 이해가 안 되네 갑자기. 진짜 흑 요리사 섭외할 거면은 네네. 어디 저기 자취방에서 비지찌개 끓이고 있는 김치 뭐 이런 사람들을 섭외를 해야지. 아니 네 친구 이름이잖아요. 아니 그게 대결이 되냐고요? 아 될 수도 있죠. 구도가 안 되죠. 진짜 제야의 고수. 그런 분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가 직업이 아닌 분들. 아 그건 안 되죠. 왜요? 대결이 안 되죠 그러면. 뭐 김풍 씨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 요리사 아니에요? 원래 웹툰 만화 작가잖아요. 아, 작가시잖아요. 진짜요? 네. 네. 저 요리사인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김풍 작가님한테도 섭외가 갔다고 해요. 근데 김풍 작가님이 요즘 요리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셔서 네. 출연 제의는 거절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하던 얘기를 이어하자면은 저는 그 급식 대가 여사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처음 이제 흑색 요리사? 흑요리사. 흑수저 요리사들. 네네. 흑색 요리사는 너무 인종차별하네. 아니 흑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아, 그러네요. 그분들이 한 80인 나왔었나요? 네네. 네, 80인. 80인 중에 20인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네네. 4분의 1만 딱 살아남은 건데 그 나머지 4분의 3 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분들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참가자들의 퀄리티가 그 검증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높아서 그 마스터 셰프 코리아 이런 거랑은 좀 다르죠. 그런 거는 이제 볼 때 시청자들이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이 요리가 과연 맛있을까? 에서 시작을 하는데 흑백 그쵸. 요리사는 이 요리는 어떻게 맛있을까?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무슨 맛일까가 궁금해지죠. 이게 또 흑백 요리사만이 주는 그 다른 요리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른 지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다들 공인된 사람들이고 자기가 이 요리에 진심으로 미쳐가지고 요리 공부를 엄청나게 해온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맛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가 없고 그 심사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 점에서 이제 누가 이길까라는 확신을 할 수 없음. 그런 것들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였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좀 캐릭터가 되게 다양하고 좀 강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릭터가 다 자기 자신만의 캐릭터가 있어요. 특히 또 요리사분들은 그렇잖아요. 요리하는 것만 봐도 이제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다 드러나가지고 그런 캐릭터적인 면을 보는 것도 좀 재밌었어요.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뭐 노래는 진짜 셀 수 없이 많고 뭐 춤도 나왔고 최근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서바이벌은 다 나왔다고 보는데 심지어 요리도 있었죠. 근데 이제 춤은 볼 수 있고 노래는 들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근데 맛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얼마나 맛있으면 저런 평가가 나올까? 이런 부분을 계속 궁금하게 하면서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키 중에 하나지 않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 게 이 백종원 대표님과 안성재 셰프님. 이 두 분이 요리에 대한 지식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 요리에 대한 일종의 해설을 해주시면서 맛에 대한 평가를 아주 디테일하게 해주시는데 그게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느껴지면서 무슨 맛인지 대충 알 것 같은 그러면서 더 먹어보고 싶은 느낌이 들게 하는 그 부분이 이 프로그램의 강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덧붙이자면은 두 분의 스타일이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그쵸. 사파고수와 정파고수. 그쵸.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가기까지 자기만의 심사 기준을 가지고 이걸 음식을 심사를 하는데 네네. 같이 이제 뭔가 의견을 내야 할 때는 둘이 많이 싸운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근데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이 두 사람을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만이 그 우승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장일치가 돼야만 네, 하죠. 만장일치가 돼야만 우승을 할 수 있다. 이게 좀 저는
잘 만든 빌드업인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두 분이서 막 이게 맞다, 이쪽으로 좀 더 가야 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둘 다 만족시켜야만 진짜 우승자다라는 이 서사가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심사위원을 홀수로 두잖아요. 표가 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 2명으로 심사위원을 둔 게 진짜 탁월한 생각이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1대1이 나오면 서로를 설득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이 요리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오게 되는 거죠. 맞죠. 더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의 또 매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프로그램에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중후반부터는 좀 공정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기도 했어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래도 계속 흑백이 밸런스가 맞게 밸런스가 올라가잖아요. 맞게 그쵸. 올라가잖아요. 백이 한 명 떨어지면 흑도 한 명 떨어져야 되고 이게 근데 누가 봐도 이런 구도가 되는 게 약간 만들어진 구도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했어요. 사실 흑이 많이 올라가든 백이 많이 올라가든 저는 재밌게 봤을 것 같은데 마지막 라운드까지 꼭 그렇게 1대1로. 1대1로 갔어야 했나?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신 이 PD분께서 인터뷰를 따로 했는데 본인이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 동률이 맞는 순간. 그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 제일 아쉬웠다. 왜냐면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결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도한 게 절대로 아니다? 의도된 게 아니다. 뭐 라고. 이런 맥락의 말씀이겠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에이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어쩔 그쵸, 수가 그쵸.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프로그램이 룰이 되게 엄격한 것 같은데 은근히 참가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게끔 하는 요소들을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1대1 대결도 본인이 원하는 대결 상대를 지목해서 대결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팀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원하는 멤버로 팀을 꾸려요. 뭐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 차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아쉬웠던 점은 그 팀전이 좀 아쉬웠어요. 이 요리사분들 대부분 오너 셰프이실 거예요. 백요리사분들은. 네네. 그런 분들인데 갑자기 팀을 꾸려서 같이 협업해서 누구는 재료 손질을 하고 그리고 한 명의 리더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쵸.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게 물론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밑에서 일했던 시절이 있었을 테니까 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이제 프라이드가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좀 불리했죠? 저는 백팀한테 좀 불리한 미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그래서 백팀은 싸웠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재밌는 장면이 나와서 좋기는 했습니다만 뭔가 개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오히려 좀 떨어지게 되는? 심지어 2연속으로 팀전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시청자들이 필요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팀이 망하면 같이 망해요. 개인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 안에서 아무리 혼자 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억울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보면서 제가 기대를 했던 부분은 그 셰프 개개인의 역량, 그분들이 과연 어떤 요리를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낼까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봤었는데 이제 팀전이 나온 순간 그 개개인의 역량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 한식 대첩 우승자 이영숙 요리사님? 셰프님, 그리고 뭐 그 급식 대가님, 뭐 이런 분들은 사실 그 팀전 나와서 재료 손질만 하다가 가셨어요. 이분들의 어떤 요리적 역량을 이제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급식 대가님의 서사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고 그분이 그 어떤 요리를 어떻게 맛있게 했길래 초등학생들이 잔반도 안 남기고 다 먹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을 시청자 입장으로서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는데 그 레스토랑 미션 할 때 갑자기 긴급 공지가 나오면서 각 팀에서 한 명씩 방출을 해서 레스토랑 하나를 더 오픈을 하잖아요. 페널티죠. 네, 저는 이 페널티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데 그런 식으로 페널티를 부여를 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셰프들의 어떤 능력이 발현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페널티를 부여를 왜 하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 너무 많이 봤고 사람들이 본인의 모든 어떤 인생 뭐 이런 걸 다 걸고 나와가지고 떨어지면은 울고 난리치고 뭐 이 모습이 이제 좀 지쳤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흑백 요리사는 초반까지만 해도 되게 훈훈한 느낌으로 가요. 백 요리사분들도 본인의 명성을 어떻게 보면 걸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했을 때 뭐 저 요리가 더 맛있었나
보다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고 떠나신다거나 서로 죽고 죽이는 경쟁이 아니라 일종의 대련이라고 할까요? 이런 느낌으로 가서 사람들이 되게 스트레스도 적으면서 쉽게 보기 되게 좋은 예능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룰이 추가되면서 스트레스 수치가 확 올라가요 갑자기. 우리 팀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시청자들이 공감을 하면서 요리랑은 사실 상관없는 요소잖아요. 그 부분이 좀 과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셰프님들한테 주어지는 페널티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또 잠 안 재우고 요리 경연을 하는 거. 그래서 그 패자부활전이 편의점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처음 종을 엄청 빨리 치고 나간 그 백 셰프님 혹시 기억나세요? 신라면 주먹으로 부셔가지고. 황진선 셰프님? 저는 그거 보면서 저분은 그냥 집 빨리 가고 싶어서 저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직접 그 라이브 방송에서 실제로 집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본적으로 모든 참가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경연에서 살아남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제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를 한 거죠. 혹시 여기에 출연진들이 진짜 많이 출연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응원하던 그런 요리사분이 계셨나요? 몇 분 계시죠? 몇 분 있죠. 초반에는 저는 만찢남을 아, 응원했어요. 저는 약간 그런 사파 좋아하거든요. 남들과 다른 괴짜스러운 길을 걸어온 그런 느낌이 나서 만화에서 본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 제목에도 만화책 페이지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것도 되게 신박했고 거기다가 이제 실력까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 사람 좀 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좀 일찍 떨어지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응원했던 사람은 요리하는 또라이. 요또. 저도 약간 캐릭터성이 좀 강한 사람을 좀 응원했던 것 같아요. 아세요? 안성재 셰프가 요리하는 또라이 셰프를 좀 좋아해요. 아시나요? 느껴져요. 심사할 때 되게 표정이 좋거든요. 이것 봐라. 어. 이러면서 약간 웃어요. 뭔지 아시나요? 뭔지 알아요. 그런 거라든지 안대 쓰고 이제 심사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이거 요리하는 또라이네?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사람의 음식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죠. 실력도 있는 것 같고 캐릭터성도 있고 심성이 좀 착한 것 같아서 팀전할 때도 이제 리조또 100인분 되냐 안 되냐 이걸로 할 때 극한의 불안형이잖아요. 완전 불안에 차가지고 이제 막 이걸 물어볼까 말까 고민을 한 100번을 한 것 같아. 결국 못 참고 가가지고 되는 거죠? 이제 안 물어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이 선한 것 같다. 그게 선하다고요? 순수하다. 순수하다. 네. 그냥 불안한 거죠. 불안한데 쪼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금 해라. 아니면은 뭐 진짜 해본 거 맞냐. 뭐 이렇게 계속 사람을 쪼을 수도 있는데 혼자 막 고민하다가 결국 물어본 게 진짜 되는 거죠? 저 이제 안 물어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착하게 말을 한 것 같아서 요리하는 또라이 또 응원을 했었죠. 전 좀 많은데 일단 조은주 셰프님 그 편의점 패자부활전에서 떨어지셨는데 그 인터뷰하는 게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편의점 잘 안 가거든요. 어떤 맛있는 것들이 있는지 잘 몰라서 맞아요.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어떤 맛있는 것들이 있는 줄 몰라서 편의점 안 가시는 분인데 백화점만 가실 것 같은 분인데 편의점에 어떤 맛있는 것이 있는 줄 몰라서라고 말하는 부분을 듣고 이분 너무 아름다우시다. 디테일한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았네요. 네, 지금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냥 아름다우신 거 아니에요? 그냥도 아름다우시죠. 말투, 목소리, 단어 선택 모든 것들이 그냥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때 응원했는데 떨어지셨죠. 그리고 나서는 급식 대가 여사님 그분은 진짜 고수예요. 그 초등학교 시절 떠올려 보세요. 급식 맨날 남겼죠. 아니요. 안 남겼어요? 저는 좀 남겼어요. 거짓말. 왜 여기서 거짓말? 왜 나한테 거짓말을 그래? 남는 건 안 남기잖아요. 저는 고구마 줄기를 진짜 싫어했어. 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그때는 좀 강제적인 게 있었어요. 남기지 못했어요. 음식을. 그래서 항상 그때는 급식 차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반에서 이제 배식을 하는데 항상 선생님께 급식판을 검사받고 잔반이 없는 사람만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은 울면서 꾸역꾸역 집어넣는 애들도 있고 선생님께 진짜 울면서 못 먹겠다고 하소연하는 애도 있고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에서 오는 애들도 있고 저는 저학년 때 매일매일 그 밥 먹는 시간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 분이 왜 안 계셨을까? 근데 사실 억지로 먹이면은 오히려 그게 트라우마 돼서 먹을 때마다 더 거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옛날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급식 대가님이
다른 분들은 셰프잖아요. 그리고 좀 파인다이닝이라는 게 좀 어떤 예술성이 가미된 요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팅이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요리의 의미를 추가한다거나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급식대가님은 직관적이에요. 닭이 나왔네? 네. 그럼 닭볶음탕이지. 이렇게 가는 게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올라가시잖아요. 얼마나 맛있는 걸까 그러면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의 요리는 간접적으로나 아니면 직접적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셰프님들이 하시는 식당에서 프로그램에 나왔던 메뉴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메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메뉴를 먹으면서 아 이분의 요리는 이런 맛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 급식대 가분의 요리 어디서 먹을 거야 도대체. 먹을 수 없어. 우리가 다시 학교로 가지 않아. 그러니까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직관적이잖아요. 이분은 맛과 영양소로만 승부를 한단 말이에요. 방송에서는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살짝 넘어갔잖아요. 그 오골계 대결. 방기수 셰프를 그냥 그 닭볶음탕 그 맛 하나로 제쳤다는 게 와 이분 진짜 어마어마한 실력자다 라는 게 이제 저한테는 팍 각인이 됐는데 이분의 어떤 서사나 이분의 어떤 요리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방송에 잘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좀 아쉬웠죠. 저는 초반에는 최현석 셰프님 그냥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 역시 방송을 많이 출연하시고 스타다. 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요리 그쵸. 어떻게 보면 대결 프로그램에도 꽤 오랫동안 출연하셨잖아요. 아 방송을 아신다. 논란의 여지가 조금은 있지만 어떤 회차의 키포인트는 최현석 셰프님이 가져가시는 게 꽤 있어요. 예를 많아요. 들어서 그 팀전 할 때 먼저 그냥 요리 재료를 싹쓸이 해가지고 재료 선점하는 재료 거. 선점하는 거. 레스토랑 대결에서 이제 메뉴랑 가격 선정을 엄청 고급 식재료들로 엄청 높게 책정해서 압도적인 격차로 1위를 차지하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매력 있게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최종 라운드에 이제 2명을 가리는 그 대결에서 저는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멋있죠. 비빔밥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나는 비빔 인간입니다. 한마디 하는 순간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요리사다. 저는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뛰어나요. 그 맞아요. 마지막 라운드 보면은 두부를 가지고 계속 요리를 하잖아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분이 하셨던 요리를 쭉 놓고 보면은 하나의 코스 요리처럼 된단 말이죠. 맞아요. 천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천재죠. 하고 그 마지막 요리 대결에서 그 떡볶이처럼 보이는 어떤 아이스크림 디저트 같은 요리를 내오잖아요. 본인이 과거에 한국에 살 때에 떡볶이를 먹으면 너무 많이 줘서 꼭 한 2-3개가 남았다. 그게 너무 아까워서 이런 디저트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서사가 너무 신선했어요. 저는 사실 요리는 맛있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솔직히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셰프라고 부르는 분들 또는 뭐 요리사, 명장 이런 분들이 하시는 요리가 내가 하는 요리랑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술관에 간다거나 영화관에 간다거나 아니면 소설책을 읽는다거나랑 같은 맥락인 거구나 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 요리 안에 의미를 이렇게 담을 수 있고 이게 되게 복합적인 예술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깨달은 것 같아서 특히 이 에드워드 리 셰프님의 프로그램에서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걸 좀 더 세게 느낀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되게 응원했습니다. 근데 저 그건 말하고 싶어요. 아니 에드워드 리 셰프 얘기를 하셨으니까 솔직히 마피아님이 먼저 뽑혔잖아요. 근데 그분이 먼저 뽑히고 이제 나머지 8분에서 최종 파이널에 진출할 사람을 뽑는 게 저는 그게 진짜 결승전처럼 느껴졌고 그 실제 진짜 결승은 너무 싱겁게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무한 요리 지옥이라고 했던 그 회차가 너무 강렬했어요. 맞아요. 약간 고문당하는 사람들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너무 힘들어 보였고 그런 면에서 우승을 딱 봤을 때는 뭐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좀 싱겁죠. 임팩트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대결은 사실상 어떤 긴장감과 어떤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을 준다기보다 이 프로그램이 주려고 했던 전반적인 메시지? 이 프로그램이 얘기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말하는 그런 회차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 저도 뭐 긴장감은 좀 덜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부분은 또 동의를 하긴 하는 게 근데 첫 화에서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흑 요리사들은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올라가면은 자기 이름을 이제 걸고 요리를 할 수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도대체 언제 이름을 걸 수 있는 거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맨 마지막에 우승자 대결을 놓고 딱 한 사람만 이름을 공개할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에드워드 리 셰프도 마지막 결승에서 자기 이름을 공개합니다. 한국 이름을. 그 부분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그쵸. 사실 이름을 공개한 사람은 에드워드 리 셰프도 같이 공개를 한 거죠. 그쵸. 본인의 한국 이름을. 그게 많은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작품을 보면은 명장면이나 명대사를 얘기를 하는데 이 작품은 또 요리가 메인인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이 작품에 등장했던 요리 중에 가장 먹어보고 싶었던 건 혹시 어떤 게 있을까? 아 갑자기 또 군침이 싹 도는데. 사실 본 요리들 다 먹어보고 싶죠. 오, 그건 맞아요. 다 너무 맛있어 보이고 음. 실제로 맛있을 수밖에 없는 요리고 네네. 저는 동파육을 안 먹어봤는데 아. 동파육이 나온 걸 보고 저건 무슨 맛일까라고 궁금해지기도 했고 전 딤섬도 안 먹어봤거든요. 레스토랑 미션 할 때 나갔던 딤섬 여왕에 그거를 사람들이 재주문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걸 보면서 아 나 딤섬 꼭 먹어봐야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딤섬의 여왕이 만든 딤섬은 무슨 맛일까? 저도 그 딤섬 너무 먹어보고 싶었고 잠깐 나왔던 급식대가님의 오골계 닭볶음탕 어떤 맛이길래 흔하디 흔한 그 요리로 백 셰프님을 이겼을까. 그리고 저는 뭐 리조또 파스타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홍어 리조또인가요? 나폴리 마피아님이 했던 홍어 그린 리조또. 그것도 먹고 싶었고 그리고 최강록 셰프님의 들기름에 구운 무와 그리고 굴을 곁들인 이 요리도 먹어보고 싶었고 나야 들기름. 아 너무 많은데? 그리고 그것도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 이분하게 익지 않은 이분하게 익지 않은. 보석살. 탈락했잖아요. 네. 얼마나 이분하게 익지 않았는지. 과연 제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 아, 저는 그걸 먹었을 때 맛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걸 딱 먹고 이분하게 익지 않았다고 말을 했을까? 이것도 궁금했고요. 저도 하나 말해도 되나요? 네네. 그 팀전에서 나왔던 100인분 리조또 가능하신가요? 했던 아. 그 리조또. 어. 왜냐면은 심사위원 두 분은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렸는데 음. 그 알덴테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설 익었다고 생각을 해서 표를 좀 덜 받았거든요. 아, 저는 그 식감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알덴테.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마지막 우승한 요리인 양고기도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아. 왜냐면은 안성지 셰프가 자기가 먹어본 양고기 요리 중에 단연 최고다. 그니까요. 어떻게 그런 그런 리뷰를 했으면은 이건 먹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만약에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먹어볼 수 있으면 뭐 먹어볼래라고 하면은 전 마지막 요리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게 맞긴 하죠. 저는 딱 두 개. 일단 그 만찢남 셰프님이 하신 요리들. 만화에 있는 요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요리도 우리가 쉽게 먹어볼 수 없는 요리지만 만화책 속에 있는 요리는 그냥 먹는 게 아예 불가능한 요리예요, 사실상.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재현해서 요리를 하신 게 무슨 맛일까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뭐 늙은 호박 타르트, 요리왕 비룡에 나오는 마파두부 뭐 이런 메뉴들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그 나머지 떡볶이 디저트 뭐 비단 그 에드워드 리 셰프님의 어떤 서사에 뭐 감복해서가 아니라 이게 떡을 갈아서 아이스크림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뭐 어떤 식감이 나며 심지어 아이스크림의 소스가 떡볶이 소스야. 아 맞아요. 고추장을 이용한 아이스크림 소스? 고추장 캐러멜 소스. 이게 맞죠? 무슨 맛이지? 라는 생각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먹어보고 싶어요. 막 배고파지지 않나요? 배고픕니다. 저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지 정하면서 끝내는 거 어떠신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한 줄 평하고 뭐 먹을지 좀 정해봅시다. 네. 베베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럼 먼저 한 줄 평 해주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양부터 하면 안 돼요? nemnem부터 해보시죠. nemnem부터 하시죠. 저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요리들이 너무 궁금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는 이 요리사분들의 인생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많은 비판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요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리사를 보여주는 예능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줄 평을 하자면 누군가의 맛있는 인생을 훔쳐보는 즐거움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이 하나의 요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인의 백 셰프님들과 80인의 셰프님들 이분들이 다 하나의 재료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모든 재료의 조화로움을 중요시 생각해요. 어느 한 재료가 특출나게 막 맛을 뽐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요리에서는 나폴리 마피아님의 맛이 너무 강하게 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요리에 이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저는 5점 만점에 3점 주겠습니다. 근데 안성재 셰프도 항상 말하잖아요. 요리 킥이 있어야 된다고. 킥이 이제 네. 나폴리 마피아였던 거죠. 근데 킥을 잘못 쓴 거죠. 아 그럼 킥을 잘못 쓴 거다? 네. 킥이 잘못됐다? 킥이 잘못됐다. 그리고 킥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을 제대로 활용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 급식대가 여사님,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 응원하는 사람 떨어져서 심술 부리는 거잖아. 그건 그냥. 조은주 셰프님. 이분들은 완전히 킥이거든요. 근데 이 킥을 그냥 뭉개버리니 그분들은 킥이 되기에는 너무 약간 삼삼한 느낌 아닌가요? 아니죠. 이제 마파두부에서 두부를 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파만 남은 거죠. 심술이잖아 이건. 그치. 근데 그게 뭐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묘미죠. 인양은 한 줄 평 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마지막쯤에 갔을 때 마지막 라운드랑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좀 느낀 바가 많았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요리라는 것에 진심인가를 좀 깊게 느꼈어요. 감동적인 요리 드라마라고 하겠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에 진심인 사람들이 그것을 열심히 해서 성공을 이룬 그런 스토리를 본 기분이었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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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을 거야? 나 배고파. 양식, 한식. 양꼬치 먹을래?